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문재인, 안철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무난 구도로 수렴됐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을 마무리 지은 LH가 개발 이익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환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주시가 노후 산단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호남 경선이 각각 문재인과 안철수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무난 구도로 수렴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압승하며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예상과 달리 큰 표차로 2위에 그쳤고 3위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도 1%에 불과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문 후보의 압승 조짐은 이미 지난 22일 전북 현장 투표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66%를 얻어 18% 안희정, 15%의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는데 이 같은 결과가 언론에까지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의 압승은 국민의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뒤 열린 국민의당 전북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는 무려 72.6%의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지닌 손학규 후보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반문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안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문 후보를 선택한 가운데 국민의당 지지층과 중도 세력은 안 후보로 힘을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이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하는 이 도민들의 열망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도 또한 많은 표를 던져줬는데요. 이 또한 비문 세력과의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하는 대선 본선 주자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표심은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우석대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쟁 정당들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정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문 후보 쪽에서 동원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세론이 학생을 동원해 만들어낸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여수와 순천으로 외유성 연찬회를 떠나려다 논란이 일자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 의원과 직원 10여 명은 어제 오늘 여수와 순천으로 연찬회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목적지를 팽목항으로 바꿨습니다. 도가 전북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의회가 타 지역 견학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혁신도시 개발을 마무리 지은 LH가 개발 이익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익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4월 착공한 전주 완주 혁신도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나누어 사업을 맡았는데 지난 연말 공사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사업비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지 처분 총액이 1조 8,200억 원에 달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LH는 개발 이익에 대한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좀 자료가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계속 유동적이고 한데. 정보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1,000억 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정산을 진행 중인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개발 이익만 713억 원에 달합니다. 713억 원을 신고를 해왔습니다. 개발이익 신고 액수가 적정한 액수인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통상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높게 신고하는 것을 감안할 때 최종 개발이익은 이를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혁신도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은 상당수 용지를 최고가 경쟁 입찰로 판매한 반면 공공시설 투자는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더 투자를 했어도 됐거든요.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나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자기들 이득으로 잡는 것 같아요. 유례 없는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혁신도시.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공기업의 자발적인 환원을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이익의 25%만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절반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12.5%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된 개발이익 713억 원 가운데 90억 원 정도로 나머지 600억 원 가량은 고스란히 LH 등의 수익이 됩니다. 지자체는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숨겨진 개발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최대한 많이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리비랄지 인건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계상에 돼 있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국책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킬 방안입니다. LH 등은 개발이익 규모에 대해 쉬쉬할 뿐 주민 편익시설 제공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통로 개설에 50억 투자를 요청했고 이 밖에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다양한 투자 사업을 발굴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LH 전북본부는 올해도 도내 사업비를 동결하는 등 지역 내 재투자보다 돈을 빼가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네, 전주시가 노후 산단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며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가만히 앉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년 전인 지난 69년에 준공된 전주 팔복동 제1산업단지. 전주시는 이곳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규모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토지주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산업용지로 묶여있는 토지 용도를 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주고 대신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옛 코카콜라 공장이 있던 5만 7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가진 A업체가 최종 선정돼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지원시설 용지, 예를 들면 토지주가 원화매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 등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용도 변경으로 인한 혜택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업체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지의 감정가는 173억 원가량. 하지만 용도를 변경하면 감정가는 298억 원으로 1.7배가량 뜁니다. 법적으로 차액의 절반 이상은 도에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어 업체는 12,000여 제곱미터의 땅은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예식장과 자동차 판매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용도 변경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5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보는 데다 개발로 인한 이익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인 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주변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꼭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법원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을 위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본 건데요. 농장주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닭 5천 마리를 키우는 익산의 한 농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동물복지농장으로 밀식 사육을 하지 않아 닭이 건강한데도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살처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다 살처분을 막는 것은 AI를 차단하려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절차에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농장주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불합리하죠. 저희가 오늘까지 아침에까지 건강하게 알 낳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묻어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AI 잠복기가 지나도 닭이 멀쩡하고 주변 농장들의 살처분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없는데도 정부가 살처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동물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외면에 전국 동물복지농장 80곳이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단체,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집행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것이며 관련 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장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법원에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살처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19일 고창에서 경찰차를 파손시키며 무모한 도주국을 벌인 40대 여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주부 정모 씨가 지인의 물건을 부수고 달아나며 파손한 경찰차 6대 수리비가 1,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가 우선 지급한 뒤 정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복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무주경찰서는 부모와 말다툼을 말리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7살 황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쯤 무주읍의 한 가정집에서 생활비를 달라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31살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연기됐던 동학 농민혁명 고부봉기가 재현됐습니다. 익산시가 화훼류 전문 병원을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제123주년 고부봉기가 이평면 말목장터에서 재현됐습니다. 정읍시 주최로 열린 재현 행사는 해마다 2월 15일에 열렸지만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늦춰졌는데 참석자들은 국가기념일 제정 등 동학 정신의 계승 발전도 촉구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자긍심 고취와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익산시가 관리 소홀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류 전문 치료병원을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까지 문을 여는 치료병원에서는 치료실과 회복실 등을 갖추고 피해 증상이 있는 화훼류를 맡기면 무료로 치료나 분갈이, 영양제 처방 등을 해줍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식물병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맡기신 화초가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구는 영농철 농업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치소, 진료소의 진료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 군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의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인 해풍 노을감자 수확이 본격화했습니다. 동진면과 개화면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노을감자는 품질이 뛰어난 데다
저장성이 좋아 인기가 높은데 올해는 3,700여 톤 생산에 80억 원가량의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향상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영농철을 맞아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8주간 운영되는 피해 방지단은 2개 반 13명으로 파종기에 특히 피해가 잦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5종의 유해 동물을 집중 포획하는 구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오늘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30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3개 시도는 내년 10월 18일을 전라도 천년 기념일로 정하고 전라가명에서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며 천년사 편찬과 새천년공원 조성, 전라도 천년숲 조성 등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4곳의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전라북도는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악산 주요 탐방로에는 야자 매트를 깔고 대둔산 용문골 마천대 구간에 목재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가수 여행 스케치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찾아가는 미니 콘서트를 엽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가족극 헨젤과 그레텔이 오늘 완주 향토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유희컴퍼니의 창작 연희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즐기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있습니다.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봄봄봄 문화행사가 오늘 군청 후정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차 구매 촉진을 위한 전시회가 오늘 임실군청 후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정읍시는 오늘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행복을 주제로 시민행복 특별 강좌를 진행합니다. 전주 영화 전문 도서관은 오늘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조셉 히치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진안구는 식목일을 앞두고 오늘 진안시장 광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4도, 장수 12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